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노후입니다. 저는 올해 63세입니다. 아직도 젊다고, 아직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 문득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 모습이 마치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동안 눈치채지 못했던 주름들, 휘어진 머리카락들, 세월은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흐르고 있었네요.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아직 시간이 있어. 나는 아직 젊어라고요. 하지만 최근 제가 만난 80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분들도 한때는 우리처럼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10년 후, 20년 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제 친구들만 해도 벌써 몇 명이 중병으로 쓰러졌고, 요양원에 부모님을 모시는 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는 밤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저처럼 불안한 마음으로 노후를 걱정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걱정만 한다고 해결되는 건 없습니다.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제가 전국의 요양원을 돌아다니며 80대 이상 어르신들을 만나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후회와 조언을 통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들려주신 절절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앞으로 들으실 이야기들이 때로는 마음 아프고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우리의 노후는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은 나이의 분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80대 어르신들이 들려주신 가장 뼈아픈 후회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조언들. 함께 들어보시죠. 제가 60대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도 이제 63세. 그분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남의 일처럼 들리지 않더군요. 요양원을 방문할 때마다 그분들의 눈빛에서 읽었던 후회와 절망. 우리는 아직 그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십니다. 40년 동안 의사로 지내신 분이었어요. 남의 건강은 챙겨주면서 정작 본인의 건강은 뒷전이었다고 합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였던 60대 초반까지만 해도 멀쩡했대요. 바빠서 나중에 아직은 괜찮아라는 말로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이제는 혼자 화장실도 못 가시고 매일 천장만 바라보며 지내신다고 합니다. 자식들도 처음엔 자주 왔다가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다고 하시네요. 그분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돈도 벌었고 명예도 있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어요. 가족들과 보낸 시간은 너무나 짧았고 건강을 잃으니 모든 게 무너지더군요. 이런 이야기는 한 분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었어요. 제가 만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비슷한 후회를 안고 계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들었던 5가지 후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단연 건강입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까지 자신했어요. 아침마다 동네 한 바퀴 걷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술도 하루 한두 잔은 괜찮다고 위안했고요. 그런데 80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끄떡 없었어요. 60대까지도 자신했죠. 술,
담배 절제 없이 살았어요. 다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70이 넘어서면서 급격히 무너지더라고요. 이제는 손주들이랑 놀아주고 싶어도 못해요. 화장실 가는 것조차 혼자 힘들어요. 이 말씀을 하시는 어르신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라도 달라지자고. 저녁 술자리도 줄이고 아침 산책 시간도 늘리기로 했어요. 우리 모두가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가족과의 시간입니다. 72세 오성식 씨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자식들 대학 등록금 벌려고 야근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주말에도 일했고요. 그런데 얼마 전 큰아이가 한 말에 가슴이 찢어지더군요. 아빠, 저 어렸을 때 얼굴 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요양원에서 만난 어르신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출근할 때 자고 있던 아이들, 퇴근할 때도 자고 있었어요. 주말엔 피곤하다고 계속 쉬기만 했죠. 이제 아이들은 다 커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때 조금만 더 같이 시간을 보냈더라면. 일하느라 바빴다는 건 우리 모두의 핑계였는지도 모릅니다. 누구나 하루 24시간을 똑같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시간을 어디에 쓸 것인지는 결국 우리의 선택입니다. 저는 이제라도 매주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인간관계에 대한 후회입니다. 우리 나이대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일 것 같네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직장 회식, 동창회, 친목 모임. 안 나가면 관계가 깨질까봐 이런저런 자리를 쫓아다녔잖아요. 그런데 요양원의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많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는지 진짜 찾아오는 사람은 손에 꼽아요. 그때 그 술자리, 그 모임들이 다 무슨 의미였나 싶어요. 오히려 그런 자리 때문에 정작 가족들과 보낼 시간을 놓쳤네요. 네 번째는 돈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돈에 대한 강박이 특히 심했던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랬고요. IMF도 겪었고 자식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요양원에서 만난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 돈을 더 벌었어야 했다가 아닌 돈에 너무 얽매여 살았다는 후회를 하시더군요. 한 어르신의 말씀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물론 돈은 필요해요.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건강을 잃고 나니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없더라고요. 가족들과 관계가 멀어지니 통장 잔고가 의미 없어졌어요. 참, 돈 벌려고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데 결국 행복은 다른 곳에 있었나 봐요. 제 친구 중에 대기업 임원으로 은퇴한 사람이 있어요. 돈은 많이 벌었지만 퇴직하고 보니 딱히 할 일이 없더랍니다. 가족들과는 이미 서먹해졌고 친구도 별로 없고 우울증까지 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요즘 생각이 많아졌어요. 과연 돈이 전부일까 하고요. 다섯 번째는 배움에 대한 후회입니다. 요양원에서 가장 활기찬 모습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바로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시는 분들이었죠. 80세의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시는 분, 90세의 수채화를 시작하신 분, 그분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퇴하고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길더라고요. TV 보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으니 젊었을 때 뭐라도 배워둘 걸 그랬어요. 취미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저도 얼마 전까지 비슷했어요. 은퇴하고 갑자기 찾아온 여유 시간이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하는 스마트폰 강좌도 듣고 수영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하고 창피했지만 이제는 그게 제 삶의 낙이 되었네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깊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건강은 조금씩 약해지고 있고,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선택할 수 있습니다. 80대 어르신들이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갑니다. 내일부터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하다가 그 다음은 없더라고요. 자, 이제 우리가 선택할 차례입니다. 건강을 챙길 것인가, 방치할 것인가, 가족과의 시간을 늘릴 것인가, 일에만 매달릴 것인가,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할 것인가, 형식적인 만남에 시간을 낭비할 것인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것인가, 현실에 안주할 것인가. 자, 이제 이 선택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강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나이에 꼭 필요한 운동은 무엇인지, 어떤 음식을 조심해야 하는지, 병원은 언제 가야 하는지, 80대 어르신들과 전문의들의 조언을 모아봤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 이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건강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 특별히 기억에 남는 두 분이 계십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시던 친구 사이였다고 해요. 두 분 다 젊었을 때는 비슷한 생활을 하셨대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한 분은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시고 손주들과 놀아주시고 스마트폰으로 사진도 찍으시며 활기찬 생활을 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다른 한 분은 침대에 누워 하루 종일 천장만 바라보고 계시더군요. 이런 차이가 생긴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60대의 선택이었어요. 지금 건강하신 분은 60대 초반부터 꾸준히 운동을 하시고 식단 관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반면 다른 분은 아직 괜찮아라는 생각으로 건강 관리를 미루셨대요.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두 가지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은 건강 관리에 대한 진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이대의 건강은 마치 폭포수와 같아요.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나빠진다는 거죠. 전문의들의 말씀으로는 60대의 건강 관리가 평생의 건강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특히 근육량이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60대 이후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한번 줄어든 근육은 회복이 너무나 어렵답니다. 60대에는 멀쩡해 보여도 몸속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어요. 근육은 줄어들고 뼈는 약해지고 문제는 이런 변화를 겉으로 느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방심하다가 70대 초반에 급격히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말씀이 특히 기억에 남네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매일 하는 가벼운 운동이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하루 30분 걷기가 기적을 만든다고 해요.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6개월째 실천해 보니 확실히 달라지더군요. 숨이 덜 차고 무릎 통증도 줄었어요. 특히 아침 시간을 추천드립니다. 해 뜨는 시간에 걷기만 해도 비타민 D도 만들어지고 생체 리듬도 좋아진다고 해요. 처음에는 힘들어도 2주만 견디면 습관이 된답니다. 둘째, 근력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앉았다 일어서기 20번을 매일 하시는 어르신이 계셨어요. 처음에는 웃겼는데 알고 보니 이게 최고의 운동이더군요. 다리 근력을 유지하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랍니다. 저도 요즘은 아침마다 앉았다 일어서기, 팔병 밀기,
무릎 들어 올리기. 이 세 가지를 꼭 합니다.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가장 기본적인 운동들이에요. 이것만 해도 근육량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셋째, 식습관이 운명을 바꿉니다. 제가 만난 90세 어르신 중에 눈에 띄는 분이 계셨어요. 허리도 꼿꼿하시고 기억력도 또렷하신 분이었죠. 비결을 여쭤보니 60대부터 실천하신 식사 원칙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밥은 조금만 먹고 채소는 많이 먹고 저녁은 일찍 먹는다. 너무 단순해 보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과학적으로도 정확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적은 양의 음식으로도 살아갈 수 있거든요. 오히려 과식이 독이 된다고 해요. 저도 요즘은 식사 패턴을 많이 바꿨습니다. 아침에는 현미밥 반 공기에 된장국, 나물 위주로 가볍게 먹고요. 점심은 일반 식사를 하되 천천히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배가 부르다 싶으면 바로 수저를 놓아요. 저녁은 아주 가볍게 먹고 7시 이후에는 과일 정도만 먹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시간이 중요하다고 해요. 밤 10시 전에 주무시는 게 좋은데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있으면 숙면을 방해한다고 하네요. 잠을 잘 자야 노화도 늦출 수 있답니다. 넷째, 정기검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미루다가 큰 병으로 발전한 사례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 절친한 친구도 그랬어요. 평소 건강하다고 자신했던 친구였는데 갑자기 찾아온 뇌경색으로 반신불수가 되었죠. 정기검진만 제때 받았어도 예방할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우리 나이대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할 검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50세가 넘으면 2년에 한 번은 꼭 대장 내시경을 받으셔야 해요.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매년 심장검사도 필수입니다. 여성분들은 골밀도 검사를 꼭 챙기셔야 하고 남성분들은 전립선 검사를 빼먹지 말아야 한다고 하네요. 저도 올해 처음 골밀도 검사를 받았는데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요. 다섯째, 스트레스 관리가 건강의 핵심입니다. 요즘 들어 더 실감하는 게 있어요.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다는 말이요. 은퇴 후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시간적 여유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문의들이 강조하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하루 중 즐거운 시간을 반드시 만들어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아침 산책 후에 꼭 커피 한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아내와 30분은 꼭 대화를 나누려고 해요. 작지만 이런 행복한 순간들이 쌓여서 건강한 노후를 만든다고 합니다. 여섯째, 뇌를 깨워야 합니다. 치매 예방에는 운동이 최고라고 해요. 하지만 운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뇌를 계속 사용해야 해요.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시는 것도 좋고 바둑이나 장기를 두시는 것도 좋답니다. 제가 요양원에서 만난 90세 할머니는 매일 스도쿠를 푸신다고 해요. 처음에는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었는데 한 달만 지나니까 재미가 붙더라고 하시네요. 지금은 오히려 자녀들보다 더 빠르게 퍼즐을 푸신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뇌 건강에 관한 것인데요. 제가 만난 90세 할머니 한 분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스도쿠를 푸신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었대요. 그런데 한 달만 꾸준히 하니까 재미가 붙었다고 하시네요. 지금은 자녀들보다 더 빠르게 퍼즐을 푸신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새로운 도전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뇌도 근육처럼 계속 자극해줘야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
저도 요즘 바둑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창피하기도 하고 자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강의를 들으면서 새로운 재미를 느끼고 있어요. 실수도 많이 하고 질 때가 더 많지만 이렇게라도 뇌를 자극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무리하게 시작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15분씩 걷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한 달 뒤에는 20분, 또 한 달 뒤에는 30분. 이렇게 조금씩 늘려갔더니 어느새 1시간도 거뜬히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건강이에요.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병들면 소용없답니다. 요즘 들어 더 실감하는 게 행복한 마음이 최고의 보약이라는 거예요. 특히 은퇴 후에 찾아오는 우울감을 조심해야 합니다.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면 자칫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라고요. 웃기시죠? 하지만 이런 작은 습관이 하루를 밝게 만든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규칙적인 생활이에요. 잠자는 시간, 식사 시간, 운동하는 시간. 이 모든 걸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건강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우리 나이엔 생활 리듬이 흐트러지면 바로 건강에 적신호가 온다고 하더군요. 지금까지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이 모든 걸 혼자서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의지가 약해져서 자주 포기하고는 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할 때 의지가 더 강해진다는 걸요. 그래서 다음으로는 우리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에서 가장 건강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거든요. 바로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일 때 우리의 건강도 더 빛난다는 걸 느꼈습니다. 요양원에서 만난 한 할머니의 말씀이 아직도 가슴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결국 사람이더라고요. 돈도 지위도 다 지나가는 건데 마지막에 남는 건 곁에 있는 사람뿐이에요. 참 와닿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도 퇴직하고 나서 많이 느꼈거든요. 직장에서 쌓은 인맥이 하루아침에 연기처럼 사라지는 걸요. 매일 같이 술 마시고 밥 먹던 사람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연락도 없어지더군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인연과 가짜 인연이 있다는 걸요. 지위나 돈 때문에 모였던 사람들은 그게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마음을 나눈 사람들은 여전히 곁에 남아있더군요. 얼마 전에는 재미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동창회에 갔는데 은퇴하신 분들이 반 이상이더군요. 그런데 묘하게 두 부류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한쪽은 활기차고 행복해 보이는 분들, 다른 한쪽은 우울하고 외로워 보이는 분들. 자세히 살펴보니 차이를 알 수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분들은 대부분 오래된 친구 몇 명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주기적으로 만나서 취미 생활도 같이 하고 서로의 고민도 나누고. 반면 우울해 보이는 분들은 대부분 혼자서 시간을 보내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경험하고 깨달은 인간관계의 진실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고 어떤 관계는 더욱 깊이 가꿔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혼자 있는 시간과도 친구가 되는 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경험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퇴직하고 처음 6개월은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아침 깨면 답답했죠. 습관처럼 휴대폰을 보는데 연락 하나 오지 않는 날도 많았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왔는데 그게 다 허상이었다는 걸 그때 알았죠. 그러다 우연히 동네 탁구장에서 또래 어르신들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그저 운동하러 갔던 건데 어느새 제 인생의 새로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매주 2번씩 만나서 탁구도 치고 커피도 마시고 서로의 고민도 나누고 있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젊었을 때 만들었던 많은 인간관계는 일종의 의무 같은 것이었던 것 같아요. 직장 때문에, 체면 때문에, 혹시 나중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렇게 만난 사람들과 어울리느라 정작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놓쳐버렸죠. 제 아내가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여보, 당신 퇴직하고 나서 우리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 같아요. 순간 가슴이 찡했습니다. 맞아요. 직장 다닐 때는 늘 피곤하다는 핑계로 대화를 피했던 것 같아요. 주말에도 골프 모임, 동창회, 직장 모임, 이런 약속들로 가득 찼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모임들이 뭐였을까요? 80대 어르신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모르지. 나이 들어서 진짜 필요한 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단 한 사람이야.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수십 명의 지인보다 진심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단 한 사람이 더 소중하다는 걸요. 그래서 요즘은 인간관계를 많이 정리했습니다. 억지로 나가는 모임은 과감히 줄였어요. 대신 정말 마음이 통하는 친구 몇 명과는 더 자주 만나려고 노력합니다.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군요. 가족 관계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당연히 거기 있을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이제는 하나하나가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아내와는 매일 저녁 산책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식들과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통화를 하죠. 특히 손주들과의 관계가 즐겁습니다. 전에는 시끄럽고 귀찮게만 느껴졌는데 요즘은 손주들이 오면 제가 먼저 신이 나요. 함께 공원에 가서 놀아주고 그림도 그리고 이런 시간들이 제 인생의 새로운 행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혼자만의 시간과 친해지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텅 빈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러다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글쓰기 모임을 알게 됐어요. 거기서 일기 쓰는 법을 배웠는데 이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매일 저녁 짧게라도 일기를 씁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 느낀 점, 감사한 일들. 이렇게 기록하다 보니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외롭지 않더군요. 오히려 그 시간이 기다려질 때도 있어요. 사람이 참 아이러니한 게 젊었을 때는 돈을 위해 관계를 희생하고 나이 들어서는 관계를 위해 돈을 쓰게 됩니다. 제 경험으로도 그래요. 퇴직하고 보니 진정한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데 그 관계를 이어가는데도 결국 돈이 필요하더군요. 80대 어르신 한 분이 참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돈이 전부는 아니야. 하지만 돈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처음에는 이 말씀이 모순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그 의미를 깨닫게 되더군요. 돈을 위해 살면 불행해지지만 돈이 없어도 불행해진다는 거죠. 제 친구 중에 은행 지점장으로 은퇴한 분이 계세요. 평생 돈 모으는 일만 했죠. 자식들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그런데 정작 본인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했더군요. 매달 들어오는 연금으로는 생활이 빠듯해서 아직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경비 일을 하시는데 보기에 참 안쓰럽더군요. 반면에 또 다른 친구는 달랐어요. 40대부터 차근차근 노후를 준비했답니다.
무리하게 돈을 모으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도 조금씩 했대요. 지금은 걱정 없이 취미 생활을 즐기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결국 계획이었습니다.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관리했느냐가 더 중요했던 거죠. 오늘은 제가 만난 어르신들의 경험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우리 나이에 꼭 알아야 할 돈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더 이상 돈을 벌 수 있는 나이는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관리하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하네요. 돈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투자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투자입니다. 얼마 전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평생 한 직장에서 중역까지 지낸 친구를 만났는데 은퇴하고 3년 만에 완전히 달라져 있더군요.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왠지 모르게 위축되어 보였어요. 알고 보니 이런 이유였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서툴러서 자식들과 영상통화도 못한대요.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게 어려워 밖에서 밥 먹기도 불편하고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적응하기 힘들다고 하더군요. 반면 또 다른 친구는 달랐습니다. 73세의 나이에도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젊었을 때 배웠던 요리 실력을 살려서 할배의 맛있는 이야기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처음에는 손주의 도움을 받아 시작했는데 이제는 혼자서도 촬영하고 편집까지 한다고 하네요.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배움에 대한 자세였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새로운 것을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배우려 했던 거죠. 제가 만난 90세 할머니 중에 정말 대단하신 분이 계셨어요. 매일 아침 영어 공부를 하신대요.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90세에 영어 공부를 왜 하시나? 그런데 할머니의 대답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내가 영어를 배우는 건 쓸 일이 있어서가 아니야. 뭔가를 배운다는 게 즐거워서야. 새로운 걸 알 때마다 내 머릿속에 불이 켜지는 것 같거든. 그 할머니의 말씀처럼 배움은 우리 인생을 계속해서 빛나게 만듭니다. 저도 요즘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우고 있어요. 처음에는 손가락이 잘 안 따라줘서 짜증도 났지만 이제는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하고 가족들과 단체 채팅방에서 이야기도 나눕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우리도 계속 변화해야 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이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일 수 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 가보면 정말 다양한 강좌들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교실, 컴퓨터 교실은 기본이고 외국어, 그림, 노래, 댄스까지 대부분 무료거나 아주 적은 비용으로 배울 수 있어요. 특히 요즘은 유튜브에서 모든 걸 배울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제 친구는 유튜브로 기타를 독학했다네요. 67세에 시작해서 이제는 동네 공원에서 작은 공연도 한답니다. 결국 우리의 노후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건강을 지키고 관계를 돈독히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성장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행복한 노후가 만들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후회 없는 노후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들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또 새로운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